위대한 변화라는 책에서 책의 저자인 폴라니는 썼습니다. 어떤 섬에 대해서. 그 섬은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파푸아 뉴기니라는 섬에서 조금 떨어진 섬인데, 그 섬에 살고 있는 부족의 경제는 이끌렸는데, 드라이브의 과거문사입니다. 드라이브가 이때는 이제 이끌다, 수동태가 되니까 이끌렸다. 뭐에 의해서 이끌렸나? 비경제적 행동에 의해서. 두드러진 방식으로. 이상하네요. 경제를 이끄는 건 경제적 행동이어야 하는데, 경제를 이끌었던 게 경제적 행동이 아니라 비경제적 행동이라는 얘기죠. 그게 뭘까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부족의 경제가 주어고 동사가 이렇게 수동태 동사. 자, 주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주격관계대명사 안됩니다. 동사가 수동태라는 얘기는 목적어 있는 상황, 없는 상황. 동사가 수동태일 때는 목적어 없는 상황. 목적어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동사의 목적격을 쓸 수는 없죠.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도 안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안되면 이때는 위치를 쓸 수가 없고 whose로 들어가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그 부족의 경제로 돌아가면 그 부족이 하는 무역, 심지어 오늘날에조차도 뭐를 통해서 무역이 일어나냐면 선물을 통해서, 거래가 아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경제를 이끌었던 비경제적 행동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선물 주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어찌됐거나 무역이 주어고 일어나다 동사, 뭐 아니면 발생하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을을이 아니라 뭐뭐가 일어나는 자동사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사 수동태 될 수 있나 없나?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주어가 무역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때는 능동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위험한 항해를 해. 어디로? 이웃에 있는 부족들에게 가려고. 가서 뭐 하려고? 선물 주려고. 어떤 선물을 주려고 위험한 항해를 해서 이웃 부족에게 가냐면 붉은 조개 껍질로 만든 목걸이, 자, 하얀색 조개 껍질로 만든 팔찌, 이런 것들을 선물을 주려고. 이와 같은 관행은 규제가 되고 조절이 되는데 뭐에 의해서 규제되고 조절이 되냐면 부족이 가지고 있는 관습, 그리고 마술적인 의례, 그 마술적 의례가 쿨레라고 알려졌지. 쿨레라고 알려진 의례, 명사를 꾸미죠. PP가. 명사를 꾸미는데 명사 뒤에서 꾸미죠. 자,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는데 명사를 꾸미는데 뒤에서 꾸미잖아. 형용사나 ing나 pp가. 명사와 뒤에서 꾸미는 얘네들 사이에 사실은 주격관계대명사와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얘네들과 공통적으로 만나는 동사는 결론적으로 비동사뿐이 없거든요. 자, 이와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으면 흔히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니까 사실은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죠. 주격관계대명사 위치. 근데 의례라는 선행사를 보니까 S부터 복수잖아. 이때는 이제 아가 있다가 생략된 구조가 되는 거지. 이해됐죠?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상대 부족에게. 뭐를? 관대함을.
이런 식으로 상대방 부족에게 관대함을 보여줌으로써 섬 주민들은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올리려고 하는 걸까? 낮추려고 하는 걸까? 올리려고 하는 거죠. 향상시키다. 억누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부족 경제를 이끌었던 행위가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비경제적 행위라고 그랬지. 선물 주는 거야. 관대함을 보여주는 거지. 관대함 어딨어.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올리는 거거든. 화살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러면 찾아 써봐라. 보여주는 거죠. 관대함, 줌으로써 선물,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자, 다 썼나요? 올라가 봅시다. 그렇게 해서 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 대한 욕구,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무역의 엔진이었다. 혹은 뭐 무역의 원동력이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역의 원동력은 전혀 이런 거 아니었다. 이윤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무역을 하는 이유는 지위를 올리고자 하는 거지 절대 돈벌이 삼아서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들의 부족 경제라고 하는 건 물론 다르죠. 오늘날과 비교해보면 산업화된 국가와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부족을 누구하고 비교해야 되냐면 오늘날의 산업화된 국가하고 비교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대꾸관계상 이코노미를 가리킬 수밖에 없죠. 부족들의 경제는 다른 산업화된 나라들의 그것과는 달랐다. 아, S부터는 복수네. 그러면 덫으로 가야지 대수로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죠? 복수형 대명사를 써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책을 썼던 플라니는 주장을 하는데 유럽의 국가가 발전을 하면서 유럽의 관습과 전통이 교체가 됐는데 시장이 가지고 있는 뭐와 교체가 됐냐면 익명성과 교체가 되었다. 이 글을 주고서 시험 문제가 주제를 물어보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조심할 점은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이 섬에 살고 있는 부족 경제, 무역의 목적은 이윤이 아니라 신분 신분 그러면 좀 이상하다. 그냥 지위, 향상. 이윤이 아니라 profit. 지위가 한 번은 스테이터스로 또 한 번은 스탠딩으로, 그죠? 이렇게만 간략하게 여러분들 정리해 둘까요? 됐나요? 자, 정리가 다 된 사람들은 그 다음 페이지로.